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내정자는 안 된다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카드는 참 잘한 인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번씩이나 좌천 인사를 받고 거기에서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남은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는 법무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뭐 별 큰 문제가 없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조금 신선한 맛이라도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맹종원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나. 천하람 변호사 날라왔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인사에서 잘한 인사다. 근데 막판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싹 해체시키면서 뭔가 좀 삐걱대는 거 아니었냐라는 거였는데 의외의 지금 평가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연륜이 있고 그러다 보시니까 그렇죠. 뭔가 이런 사감이나 이런 건 금방금방 털어버리시고 또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 말씀 들어보셨듯이 능력에 있어서는 뭐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수사하기 전에는 민주당에서도 극찬을 했었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주목한 포인트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쓴소리. 네,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이 자기가 잘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쓴소리하면 들으시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쓴소리를 했을 때 윤석열 당선인도 잘 받아들이시고 그걸 국정에 잘 반영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저도 김종인 위원장께서 아주 잘 보셨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뭐 장관이 와서는 쓴소리 할까 말까 좀 주저주저할 수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 워낙 신뢰 기간도 길고 인연도 기니까 문 따고 들어가서 아니, 대통령 이럴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까짓거 저 좌천도 많이 당해봤는데 뭐 좌천 시키라면 하십시오. 뭐 이러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들이댈 수 있다. 아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한 분이죠. 네. 좌천은 두 분 다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좌천의 달인들이에요. 네. 쓴소리 할 수 있는 인사다. 네, 충분히 쓴소리 할 수 있고 국정 방향이 이제 국민들의 시선에서 조금 잘못됐다라고 할 때 물론 법무부가 뭐 모든 국정 방향을 관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필요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권력자에게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만두십시오. 네. 이런 얘기를 못 걸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쓴소리 할 거다 못 걸고. 네. 민주당은 한동훈 내정자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합니다. 쓴소리는커녕 소통용이 될 거다. 민주당의 평가입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그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심지어는 이제 소통령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는 그런 이 키맨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전윤기 의원 쓴소리하고 직언하고 절제하고 브레이크 잡는 역할이 아니라 권력을 누리는 소통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거군요. 뭐 쓴소리를 할 수 있다. 그만큼 대통령 뭐 지금은 당선인이고 나중에 대통령과는 가장 가까운 관계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더 강력하게 하면서도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검찰 출신, 그러니까 본인과 가장 가까운 평생을 검사로 있었던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와 행정부의 사이가 굉장히 모호해질 수도 있고 그 인사검증 자체를 법무부 장관이 독점할 수도 있는 사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행정부의 법무부, 그다음에 인사검증까지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할 수도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누구 하나가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인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전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이제 문제된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정치인 출신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의 임명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복원을 해야 될 것이 사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동안에 그 한동훈 검사장이 해왔던 수사나
또한 뭐 행보를 보면 이런 것에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 개혁의 최종의 목표는 살아있는 권력도 당당하게 실수할 수 있는 나라가 될 때 검찰 개혁의 완성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검사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수사를 해왔던 사람이죠. 전현직 가리지 않았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또 피해자, 결국은 억울한 그런 수사를 당한 피해자가 됐던 사람이고, 그래서 수사 보복을 당했죠. 저는 수사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런 수사로 인해서 결국은 또 검언유착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이러한 그 보복 수사를 당했고, 보복 수사 피해자가 오히려 이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정말 이 검찰이 제대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저는 오히려 그 큰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수사권을 오히려 행사를 못해요. 윤석열 당선인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고, 한동훈 검사장도 이러한 그 지휘권, 그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오히려 수사권을 오히려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는 없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행정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정말 이 검찰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음으로써 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인데 전주혜 의원께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네. 당선인의 모든 일정을 다 동행했잖아요. 네. 우리 김병미 대변인과 함께. 네. 그 측근 중에 측근으로 수행을 했는데 당선인에게 쓴소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기차에 신발 올리지 마세요. 네. 그런 쓴소리 전주혜 의원도 많이 했습니까? 저는 뭐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쓴소리도 했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 쓴소리가 필요해요. 저도 이제 그 전주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애초에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애초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한테 충성을 하면 이렇게 고속 승진을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윤석열 당선인과 가깝기 때문에 검사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검찰도 사람인데요. 이것이 과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인사일까? 아니면 오히려 충성하는 그런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걱정이 안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 반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청문회에서 격돌할 텐데 청문회에서 제기되는 안건은 또 뭘지 궁금합니다. 몇몇 신문에서 임대차법 위반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또 다른 신문에서는 오히려 깎아줬다,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미담도 동시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전세금 인상 12억 2천에서 17억 5천, 43%.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포기 의사 밝혔다. 신규 계약이다. 문제없다라는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임차인 A씨가 만료 3개월 앞두고 연장 않겠다고 했다가 마음 바꿔 새 임차인과 계약 전 새로 계약했다. 18억 5천만 원에 내놓은 걸 17억 5천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했는데 1억이나 깎아줬다. 다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더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날짜 모두 맞춰줘 고마웠다. 임차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요. 임차인이라고 해서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 임차인이 언론에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일단 계약갱신을 안 하겠다라고 밝히고 나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의 변심에 의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보다 높은 가격의 임차인을 맞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본인의 변심을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줬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저 임차인의 얘기대로라면 한동훈 후보자는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 없이 사실상의 재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임대차법 위반 논란 같은 거는 전혀 적용이 없게 됩니다. 예, 임차인이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논란은 종결된 것 같아 보입니다.